자, 이제는 근대 국가를 한번 좀 평가해 보자고. 이제 근대 국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둘로 나뉜다고. 한쪽에서는 근대 국가가 군주 주권을 깨트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근대 국가에서 그 선전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반면에 근대 국가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실을 보면서 근대 국가는 위험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 양쪽 평가에서 선생님은 후자 쪽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생겨. 근대 국가에서 생겼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은 과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 만일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자유, 주체성을 높이 인정한다면은 그런 양극화가 안 생겼을 텐데, 근대 국가에서만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생긴 예외적인 현상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만일의 일시적인 현상, 현실이 그랬을 뿐이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대 국가의 법질서 이론, 사상적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근대 국가를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근대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얘기했던 이론들이 옳은지 그른지 이론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건 학자의 몫이지. 그러면 이론이 잘못됐으면 그걸 갖다 바꿔야 될 테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근대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정의 질서, 법 질서를 설계할 때 가졌던 이론적 배경들을 하나하나 체계 한번 해보자고. 첫째, 모든 국민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이야. 두 번째, 각 개인은 주권자로서 주체성을 가진다. 국민 주권주의. 세 번째,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다.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갖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이지. 세 번째, 각 개인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거래하면 거래의 결과는 사회의 최적화를 이룰 것이다.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되겠지. 왜냐하면 사회 최적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철저히 보호돼야 된다. 이게 시장 지상주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장의 결과 가난한 사람이 생긴 거는 그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개인 책임주의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런 시장 개입이 해서는 안 되니까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거는 정의를 해치는 게 되겠지. 왜냐,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야경국가 이론이라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근대 국가의 이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지. 먼저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다 인정하잖아. 이제 인정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지. 뒤에 말했듯이 인간의 이성이 완벽한 게 아니고 오늘날은 인간이 동물보다 낫고 신보다 못하다, 이 정도로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무튼 이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성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두 번째 거 보자. 국민주권주의는 뭐냐? 군주주권에 대응되는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 볼 때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보는 거라고. 모든 것이 국민주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자유주의도 국민주권에서 시작되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 권력도 국민주권으로부터 시작되고, 만일에 국민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삶이 없어진단 말이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정의를 구현하자는 이런 생각이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대, 현대를 가리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이념, 생각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각자 주체성을 갖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누차 얘기하지만 공부해야 돼. 내 머리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 주입된 건 아닌가. 어떤 놈이 내 머리, 내 생각을 쥐고 느는 건 아닌가. 나는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응?
은근히 주입하기도 하고 강제로 주입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든지 특히 중요한 게 초중고등학교 때 나는 제대로 공부했는가. 우리나라는 우민화됐다고 얘기했잖아. 왜? 세계사를 안 가르치니까.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정의 질서를 이해하냐고. 지금 어렴풋이 유교도 아닌 것이, 노장도 아닌 것이, 불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되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다 각자 처해 있다고. 이걸 생각해야 하고, 나 국민주권주의에서 내가 주권자답게 행동하려면 내 생각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다라고 전제해놓고 근대를 시작한다고. 내가 볼 땐 이건 최고의 허상이야. 인간 이성이 어떻게 완벽해? 이미 벌써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응?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건 사실이라고.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아. 우리가 완벽한 대상을 설정해놨잖아. 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 응? 세상을 섭리한다. 모든 걸 다 한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건데 그 신하고 자기를 비춰보라고. 응?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근대 자문가들이 말했듯이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다. 완벽하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것과 사람의 이성이 완벽하다는 것은 구분해야 돼, 개념적으로.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 완벽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대도 이미 이걸 가장 잘 밝혀놓은 철학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누구? 칸트. 아직도 그 칸트 이론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이성이 완벽하다는 걸 설명하고 이성으로 우리가 완벽한 본질, 이상행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칸트 이론을 깨야 된다고. 깨는 사람 아직 없어. 그러니까 칸트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꼭 읽기 바란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배 방식, 정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시장 거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공동체 분배도 가능하잖아. 주권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분배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선택지가 둘이라고. 하나는 자유주의, 개인 거래하는 방식. 또 하나는 민주주의, 공동체 분배하는 방식. 그런데 근대는 뭐라고 그랬어? 민주주의 공동체 분배는 안 된다고 했다고. 이미 벌써 하나를 포기한 상태라고. 이미 찌그러진 상태라고.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근대가 하나씩 삐뚤어진 걸 볼 수 있잖아. 바로 그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갔어. 시장지상주의가 최고다. 왜 시장이 최고라? 보이지 않는 손이 최적의 분배를 이룰 거라고 거짓말했잖아. 현실의 시장은 뭔가? 다 독과점 시장이잖아. 다 독과점 시장이라.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지. 독과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현실에 눈을 두고서 한번 돌아보라고. 백화점, 재래시장에 비해서 독과점이잖아. 우리가 인터넷 시장 가보면 뭐야? 쿠팡 아니면 G마켓 뭐 등등 나오잖아. 몇 개가 없잖아. 이게 다 독과점 아닌가? 응? 자동차 시장, 핸드폰 시장, 응? 다. 우리가 운송하는 것도 지하철 아니면 버스일 텐데 다 독과점 된 거 아닌가? 뭐 더 이상 뭘 얘기를 하나. 그리고 시장 가격이 올바르다고? 생각해보자고. 시장에서 시장대로 하면은 미국 가면 맹장 수술하는데 5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그 시장에서 맹장을 떼야 되나? 아니지. 우리나라 지금 공동체 분배 민주주의로다가 설계한 맹장 수술비는 30만 원이야. 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오늘날도 자본가들, 독점가들은, 독점 재벌가들은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은 분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분업을 하면은 그 분업을 나누는 방법은 교역, 거래밖에 없다라고 자꾸 주입한다고. 근데 분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분배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민주주의적으로 공동체 분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시장이 최우선이야, 최고로 좋아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은 이미 벌써 그 자리에서 끝난 거라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선택지가 없어진다고. 그 밖에
개인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비판 안 해도 될 것 같고, 야경국가 이론,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서도, 근대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다 설명을 해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국가의 이론적인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지금 충분히 이해했어. 그렇다면은 근대 국가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50년 뒤에 빈익빈 부익부 극심한 비참한 생활이 일어났던 건 그냥 단순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필연적인 거야. 인과관계에 의해서 밝혀진 거다. 그럼 우리는 그런 현상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당이라고. 근데 오늘날 뭐가 일어나?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잖아. 신자유주의 뜻이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지. 근대 자유방임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어? 양극화가 빈익빈 부익부로 찢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잖아. 그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 1960년, 70년, 80년대 초반은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지금은 양극화로 찢어져가지고 지금 극우극자가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대 국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자유주의를 포기해야 되나? 대안은 뭐야?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자유주의 대신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민주주의로 그냥 가면 되나?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라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야? 근대를 마친 현대 국가의 고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대 국가의 기준을 언제로 잡는가? 보통선거제가 성립된 1848년 2월 혁명을 기준으로 현대 국가와 근대 국가를 나누게 된다고. 현대 국가의 고민은 뭐야? 근대에서는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국가였는데 이제 현대 국가는 뭐가 돼야 돼?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국민에 의한 전체 국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 고민이 현대 국가의 고민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민이라고 보자고.